자,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12월 18일인가요? 9일인가요? 19일입니다. 아, 19일. 네. 제가 날짜 개념 없이 살다 보니까 네. 12월 19일 날 진행되고 있는 그 녹화의 네 번째 주제와 함께 할 건데요. 보스턴 셀틱스가 이제 테이텀의 부상으로 이제 전력에서 이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부지구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올해도 뭐 적수 없이 가겠구나라는 평을 그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저희 느바비큐 그 동부지구 프리뷰에서도 제가 썸네일을 이제 각 지구에 가장 이제 별을 많이 받은 팀으로 했는데 그 주인공이 동부지구는 클리블랜드였거든요. 하지만 상태가 좀 메롱합니다. 그래가지고 클리블랜드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뭐 이거 석주님한테 먼저 마이크를 드리면 간략하게 클리블랜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최근 4경기 기준 3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팀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된 상태고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건 아무래도 12월 15일에 있었던 샬럿 호네츠와의 정정했습니다. 15일 맞네요. 샬럿 호네츠와의 경기가 좀 많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 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졌습니다. 연장전에 가서 졌는데 문제는 111대 119로 졌거든요. 근데 연장전에 가서 무득점으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정말 풀리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문제는 연장전에 샬럿이 8점 넣었는데 그 8점도 못 따라가면서 관중들이 많이 팬들이 많이 욕을 했다는 소식도 후에 올라오면서 사실 클리블랜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은 클리블랜드 어떻게 보세요? 클리블랜드도 부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클리블랜드 주전 5명 하면은 생각나면은 미첼, 갈랜드, 헌터, 앨런 모블리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들이 3경기밖에 같이 못 쳤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날 수밖에 없고요. 부상자 지금도 메릴도 부상이고 모블리도 부상이고 이러니까 앨런 돌아오니까 모블리 다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대로 된 라인업이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연봉입니다. 연봉. 지금 세컨 하이프런을 넘었어요. 넘어서 성적을 내려고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성적이 안 나니까 결국은 트레이드 시장에서 이 선수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라인업을 깨야 된다. 100% 깨야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보다 높이가 낮아요. 이 팀이 뭐 앨런 있고 모블리 있으니까 높을 것 같지만은 2m 8cm 이상 선수가 모블리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2m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븐부터 2m 13cm 이상 선수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이가 낮은 팀이고 가드진의 높이는 더 낮아요. 그러니까 매치업 헌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팀도 기대와 다르게 너무 못하고 있죠. 지금 오늘 애틀란타가 지면 다행히 8위까지 올라왔는데 8위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사실 동부 우승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진하다고 봅니다. 유명했잖아요. 그 제로델론이 사실은 키가 굉장히 큰 선수인 줄 알았는데 그 머리빨이었다라는 어떤 그 후문과 함께. 근데 사실 뭐 팀을 깬다라는 말은 우리가 저희가 편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요걸 쓰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거의 이제 어떤 셀러리 규모가 이제 종착을 향해 가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추스려서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지도 있는 거잖아요. 세컨 하이프런을 넣으면은 제약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 제약이 많아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트레이드를 안 시키더라도 시즌 막판 다음에 정리해야 될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은 우리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미첼, 모블리, 갈랜드 이 선수 3명이서 받는 연봉이 1억 3,2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제가 볼 때는 갈랜드가 유력할 것 같고 그리고 앨런은 연봉도 적정하고 노리는 팀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두 선수 빨리 정리해서 일단은 세컨 하이프런 아래로 내려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성적보다 중요한 게 저는 그런 거 관리라고. 그러면 이제 위원님의 말씀은 클리블랜드는 올해 이제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달리려면은 이미 성적이 지금 1위였으면 모르는데 아니면은 지금은. 근데 동부니까 저희 늘 말한 것처럼 동부는 정말 플레이오프 올라가서도 아직은 뭐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뭔가 벌써 깨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요? 저도 이번 시즌 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세컨드 에프론이 넘고 연봉 구조가 되게 불리한 것도 사실인데 어차피 돌아올 수 없는 강.
빨리 건너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실험해보고 안 되면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일이지 이번 시즌 막 당장 엄청 개혁을 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고요. 저는 득점 볼륨에서 이 팀의 구조적인 문제가 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게 이 팀의 득점 볼륨을 보면 도노반 미첼이 혼자 30점 집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10점 이상 득점하는 선수를 살펴보면 모블리, 갈랜드, 헌터, 앨런, 메릴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위원님이 이전 회차에서 아마 말씀해 주셨을 텐데 3점 창출이라고 해서 3점을 던지는 선수가 시작점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투맨 게임으로 패스 워크를 통해서 3점을 창출하는 게 마지막 끝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 시스템이 돌아가야 득점이 창출되는 유형의 팀이고 이 시스템을 설계해 놓은 게 애킨슨인데 그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치니까 톱니바퀴가 굴러가질 않아서 지금 이 꼴이 났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 그러려고 이제 부상 방지턱용 가드로 데려온 게 론조볼인데 그 론조볼도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클리브랜드 입장에서 많이 암울한 어쩔 수 없이 많이 암울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게 그러니까 너무 환상 같은 말이지만 다 돌아오기만 하면 제 기능을 할 게 저는 좀 보여서 오히려 그 시간을 좀 클리브랜드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다 돌아와서 적응을 할 거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의 그러니까 희망사항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희망사항. 또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야 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제가 볼 때는 내가 만약에 단장이면은 저는 모블리도 팔고 싶어요. 예, 모블리를 중심으로 우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모블리도 상당히 좋은 메모리거든요. 다른 팀에서 보면 모블리도 내놓고 해서 재정비를 할 것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완전 전면 백자로 그렇죠, 아예 그렇죠. 가야 된다. 클리브랜드가 언제 다시 이런 전력을 구축해서 언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리그 최약체 중에 하나였고 르브론 제임스가 실제로 나가고 나서 이 전력까지 굉장히 빨리 추스려서 구축을 했죠.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구단인데 기약 없는 또 그 리빌딩에 들어가면 너무 근데 원래 좀 내성이 생겨서 그 시민들은 괜찮나? 클리블랜드라는 구단은 르브론이 있을 때 우승 한 번 딱 했죠. 네, 그렇죠. 원래 역사적으로 엉망인 구단 클리블랜드만큼의 엉망인 구단이에요. 스테피언 룰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저 스테피언 잘 룰. 예. 들어봤는데. 스테피언이라는 구단주가 있었어요. 80년대. 예. 이 사람이 그 광고 대행 업체로 돈을 벌어가지고 구단을 샀는데 막 우승시키고 싶어가지고 지명권을 막 팔아버렸어요. 3년 연속 1라운드 맞아. 지명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경련으로 팔아. 3년 연속 2년 연속 팔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영 이것 때문에 똥 치우느라고 클리블랜드 80년대를 날렸어요. 아니 똥은 자꾸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똥 치워낼 게 지금 리그에 똥만 치우다 끝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단은 원래 암울한 구단이었던 거죠. 예. 근데 르브론이라는 슈퍼스타가 왔었기 때문에 우승권에서 도전했었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 우승까지 했었는데 작년에는 진짜 뭔가 장밋빛이 보였죠. 워낙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출발이 좋았고 그걸 끝까지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출발도 너무 안 좋고 동부를 뚫더라도 서부 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랜만에 좀 도시 질문을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 클리블랜드라는 도시는 좀 어때요? 왜냐면 스포츠가 다 약체 이미지가 좀 강하기도 하고 클리블랜드는 볼 거 없는 도시로 유명하죠. 근데 락앤롤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 제가 가보고 싶은 데는 거기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락앤롤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락앤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마돈나 이런 사람들도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팝 명예의 전당 같은 거죠. 네. 가서 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죠. 네. 그럼 스포츠는 잠깐 전면 백야로 들어가고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치유를 하면 되겠네요. 그 드와이트 하워든가 뭐 캔드릭 퍼킨슨가 그 말 많이 하는 그 리그 그 인플루언서들이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르브론 제임스를 다시 데리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던 것 같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전면 백자가 되면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거기 가서 은퇴 투어도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고 뭐 그런 시나리오는 또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르브론이 지금 레이커 있으면은 뭔가 도전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뉴올리언스 같은 팀에 있다가 클리블랜드로 가는 거면 상관없지만 지금 레이커스에 있다가 굳이 루징 팀에 가서 은퇴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직 루징 팀은 아니지 않나요? 루징 팀 아니지. 8등인데 사실 클리블랜드랑 레이커스 붙었을 때 장담을 못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레이커스가 그렇게 막 압도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생각해보면 클리블랜드가 그 선수도 있었네. 저희가 아까 회차에서도 그냥 나왔던데 마카넨도 있었어요. 이 팀에. 그쵸. 그래서 그 되게 큰 프론트 코트를 해서 마카넨 3번에 쓰고 모블리 있고 앨런드 그 당시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그 라인업도 상당히 그리고 아마 가드가 섹스턴과
갈랜드였나 막 네, 그랬을 것 맞아요. 같은데. 미첼 오기 전에는 그 클리블랜드 그런 단신 가드들에 대한 로망이 좀 있나 봐요. 네. 근데 이 팀이 보이는 거 대비 허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리바운드도 잘 잡을 것 같은데 7등. 디펜시브 레이팅도 뭔가 투빅스니까 좋지 않을까 했는데 뭐 12등 이래가지고 사실 미첼도 생각해 보면 데뷔 초 때는 수비로 되게 고평가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갈랜드랑 미첼 번갈아 가면서 아이솔레이션으로 헌팅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단신 가드에 대한 로망이 뭔지는 알겠는데 지금 그거 왜 해결해야 될 허점이 너무 많나. 그럼 한마디로 클리블랜드는 어떤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수농구. 허수농구. 그럼 클리블랜드 빅입니까 스몰입니까? 스몰이죠 이 팀은. 예. 아까 말했잖아요. 키 은근히 작다고. 근데 형식상으로는 투빅을 또 투빅이죠. 표방하는 팀이니까. 네, 투빅인데 이거 스몰 투빅이 같이 뛴 경기가 많지 없어요. 않아요. 네. 이거 클리블랜드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지금 저는 조금 정비해서 완전 그 모블리나 이런 코어급이 아니라 어느 정도 롤 플레이어를 조금 수정하는 선에서 정비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아니네요. 조금씩 데리고 왔잖아요. 선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러스 데리고 오고 뭐 헌터 올해는 데리고 온 론조볼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헌터도 트레이드해서 데리고 오고 이런 건데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어쨌든 조합을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합이 맞긴 하거든요. 투맨 게임을 계속 가동할 수 있고 엑스트라 패스가 꾸준히 창출이 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반등 포인트는 있다. 근데 안 건강하면 이제 그 반등할 확률이 한 20%로 줄어든다. 근데 원래 아픈 팀이 계속 아프잖아요, 사실. 그 맞죠. 클리블랜드도 지난 시즌에 어쨌든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 높은 라운드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무너졌었는데 이 코어들이 그대로 있는 한 사실 그 부상 악령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렵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클리블랜드가 새롭게 이 팀을 정비할 때 생각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아요. 왜냐면 미첼 갈랜드 조합했을 때 우려가 조금 더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미첼이 정말 그 유타라는 시스템에서 그때도 유타가 잘했을 때니까 이렇게 클리블랜드로 와가지고 이 정도의 퍼포먼스까지 보여줄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이제 클리블랜드의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아이콘이기도 했잖아요. 르브론 제임스 덕이긴 했지만 가장 주류 씬에서 놀던 팀이었는데 그 팀이 어쨌든 이제 정말 뭔가 찬란했던 그 전성기가 이제 완전히 끝나고 새롭게 이제 스탑을 눌러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좀 슬프게 끝날 것 같은데요. 저는 누르기 직전까지 왔다. 아직 누르진 않았다. 원래는 눌려졌어야 되는데 네. 그때 어빙이라는 또 재능이 또 오면서 또 다시 르브론이 오고 요 시퀀스가 이어졌다가 드래프트 지명 1라운드 지명권 2년 연속인가 그때 1번 뽑았었죠. 맞아요. 한 명이 실패했고 위긴스 베넷이 위긴스도 아마 있었죠. 연달하고 1픽을 많이 잡았네요. 많이 잡았는데 생각보다 결과를 못 냈죠. 브래드 워티도 1번이었거든요. 드래프트 1번. 인디애나 같은 팀은 1픽을 잡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와 클리블랜드는 제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5명은 좋긴 없네요. 막 클리블랜드하고 올랜도가 아마 1픽을 많이 받은 역대 팀이었어요. 가장. 예. 올랜도는 비교적 신생 구단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좀 많이 좋게 받았네요. 예. 크리스 웨버도 사실은 1번 지명이었고 샤킬 오닐도 있었고 드와이트 하워드도 있었고 벤 캐로도 있었고 굉장히 운이 좋은 구단이죠. 예. 올랜도는 아직 우승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없죠. 생각해보는데 올랜도도 진짜 굵직굵직한 1번 많이 뽑아갔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네요. 파이널 진출했던 거 말고는. 예. 올라갔었고. 뉴올도 1픽을 좋은 재능들을 많이 뽑았어요. 크리스 폴. 크리스퍼 1픽이 아니구나. AD 자이언. 아까 당시에 이제 슈퍼 재능이긴 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우승이 이게 진짜 재능의 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정말 또 한 번 느끼네요. 네. 근데 클리블랜드는 일단 잘하려면 수비부터 뜯어 고쳐야 될 것 같긴 해요. 수비. 오늘도 시카고 불스한테 진 거 보면 조시길이 날아다니는 거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선에서의 어떻게든 수비를 좀 하지 않으면 이 팀에게 미래는 없다. 그 모블리 없으면 수비가 되는 선수가 있나요? 클리블랜드에? 앨런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앨런. 그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의원님 혹시 고등볼러라고 아시나요? 고등볼로 네, 콘텀 바스켓볼에서 했던 1대1 하는 그 팀 거기 이제 참가했던 아카데미 중에 프리즘 홉스라는 아카데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미션 중에 3대3 농구를 하는 미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프리즘에 이제 이승준 선수가 있었거든요. 2m 넘잖아요. 그때 이제 프리즘 홉스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게 3대3 미션 할 때 앞에 선수가 돌파에 들어와
너 니미치 쫓아가지 말고 바로 앞으로 압박해. 뒤에 오면 뒤에가 알아서 수비해. 이승준 선수가 2m가 넘으니까 뒤에 선수가 알아서 수비해 줄 거야. 압박으로 수비해야 하는데 일단 이 팀은 그 압박도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어떻게든 뭔가 흔히 말하는 그 그림을 보일 수 있는 좀 여기는 잘라주고 여기는 압박해서 해주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냥 다 들어오니까 뒤쪽에 수비 부담이 너무 세요. 그래서 앞선에서 어떻게 해결을 못하면 많이 심각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리뷰하면서 팀 이렇게 막 몇 번 다뤘잖아요. 가장 암울하게 팀을 깨라라고 말한 거는 거의 유일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너무 슬프니까 옆에 클리블랜드 팬 하나가 이렇게 혼자 울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갈블린 약간 갈블리님이라고 우리가 하고 갈블린 갈모군이 이제 우리 그냥 약간 지나가면서 동네 형 느낌에서 아 괜찮아 엄마 클리블랜드는 이런 또 좋은 점이 있잖아라고 한마디를 해준다면 무슨 말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너는 우승 한번 했잖아. 너무 예전인데 너무 예전인데요. 왜냐면 클리블랜드가 르브론 제임스 존재 때문에 시장 규모나 이런 팀의 매력에 비해서 많이 잔존한 네, 팬들이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석준님은 저는 부상 복귀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돌아오면 잘할 거잖아라고. 그럼 걔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몇 등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해요? 지금 8등인데 몇 등? 탑 5. 탑 5까지. 세 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네, 3개 다 올라가. 아니, 그래도 직행이죠, 그래도 직행. 직행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근데 직행. 이게 저희가 불과 2개월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압도적인 1항으로 저희가 뽑았었어요. 클리블랜드를. 그래서 이게 5위로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뭐 팀을 깨고 꼴찌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반등의 어떤 그 과정을 노려보는 게 또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캐브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예요. 앞선 수비 해결 안 되면 이번 시즌 답 없다. 저는 뭐 올해는 글렀다. 저 위원님이랑 정말 이제 저도 위원님과 보낸 시간이 꽤 긴데 이렇게 단호하게 왜냐면 약간 그래도 이런 점은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초반에 우리는 이 팀은 동부 우승 아니면 실패라고 보거든요. 예. 만약에 5위로 올라간다고 치면은 2라운드 전 진출로 노려볼만 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1, 2번 시드 외에는 동부 다 붙어볼만 하거든요, 솔직히. 예. 5번이면은 3번이랑 붙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3번이 토론토네 해볼만 해요. 그래서 2라운드 올라가면 만족할 거냐?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 연봉이죠. 연봉 문제가 발목을 잡는 거죠. 알겠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어떤 미래를 공교롭게도 그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클리블랜드로 복귀를 해서 이거는 클리블랜드 너희를 위한 거라라는 그 희대의 명언을 한 지가 딱 10년째입니다. 내년에 이제 파이널까지 가면 2026 파이널이 되기 때문에 그 외침이 지금 10년 동안은 그래도 뭔가 유효했던 것 같은데 그 르브론 제임스의 외침이 1년 더 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그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면 여러분들도 흥미롭게 클리블랜드의 어떤 시즌을 지켜볼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